안녕하세요. 이오텍 셀프 테라피의 이오텍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오텍 셀프 테라피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의학에서 알려주고 있는 병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셀프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명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원인에 맞춰 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운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병이 걸리는 원인을 그냥 단순하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5가지가 뭐냐면 오장입니다. 그래서 간, 심, 비, 폐, 신 해가지고요. 이 5가지 장기가 어떤 상태이냐, 어디가 약하냐, 또 어디부터 병이 걸리기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이 내가 어디가 약하냐에 따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장을 잘 관리만 하셔도 우리가 쉽게 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이 나쁘다, 심장에 병이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알고 계시는 것들이 아마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시면 이렇게 가슴을 움켜쥐고 엄청난 통증과 함께 쓰러지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가슴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뒤쪽, 등 쪽에도 통증이 자주 생긴다면은 심장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심장이 뛰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심장이 뛰는 느낌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장이 뛰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지만 어떠세요? 빠르게 돌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전혀 느껴지지 않죠. 이렇게 리듬이 잘 함께 맞으면은 동일하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심장에 있는 리듬과 우리 몸의 리듬이 박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느낌이 내가 스스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면 심장에 좀 무리한 어떤 행동을 했거나 또는 내 심장이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색을 보면 또 알겠죠. 혈색이 이렇게 빨갛게 입술이 빨갛고 또 피부도 좀 이렇게 예쁜 색깔이면 심장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술이 파랗거나 핏기가 없다고 하죠. 이렇게 얼굴에 핏기가 없는 상태가 된다면 아마 심장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얼굴이 너무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평상시에 너무 붉은 이런 색을 띠고 있다면 역시 심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이 좀 찹니다. 손이 차고 늘 차고 또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잘 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예민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깜짝깜짝 잘 놀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은 스트레스 받아도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과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또 심장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운동이나 좀 이렇게 노동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숨이 헉헉헉헉 하고 차지고 심장이 뛰는 느낌이 난다면 역시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도 잘 못 잡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꿈을 많이 꾸거나 아니면 자다가도 자꾸 깨거나 또는 불면증 같은 게 있다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요, 아주 작은 일에도 막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 하하하호 이렇게 막 좀 미친 사람 같죠? 이렇게 웃는 사람들도 심장에 문제가 있고요. 또 반대로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심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장기하고 합쳐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거지만 아주 쉽게 내 심장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가슴에다 손을 대시면요,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위치로 해가지고 위, 아래, 좌우에 통증이 난다면, 눌렀을 때 통증이 난다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위쪽, 이쪽 어깨죠. 어깨하고 여기 그 쇄골이 있습니다. 이렇게 쇄골미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뼈 나오는 게. 그 쇄골 아래쪽, 어깨 쪽 붙은 쪽에 이렇게 문질러 보시는데 만약에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살살 눌러도 아주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거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양쪽이 젖꼭지 사이입니다. 젖꼭지 사이 정 가운데인데 정 가운데에서 약간만 왼쪽으로 벗어난 부위를 한번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살짝 누르고 문질러 봤는데 그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바로 아래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유방 바로 아래쪽, 그래서 젖꼭지 바로 아래쪽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비벼 봤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역시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겨드랑이 쪽이죠. 젖꼭지에서 쭉 넘어가신 다음에 겨드랑이 쪽, 이 옆구리 쪽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 봤는데 통증이 느껴진다면 마찬가지로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이상의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에 왜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왜 심장에 병이 생길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 아주 과도한 무리가 될 정도로 운동을 하시거나 또는 노동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막 뛰고 힘든데 억지로 참고 계속 이러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신다면 심장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과도한 운동이나 또는 노동을 피해 주시는 것, 그리고 좀 심장이 불편할 때는 바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비결입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뭐 뒤에서 사자가 쫓아오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무리해가지고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현대인의 이제 가장 흔한 심장에 병을 주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어떠세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죠? 그리고 반대로 미운 사람을 만난다. 그래도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리고 아주 공포스러운 현상을 목격할 때도 심장이 뛰고요. 또 슬픈 일을 봤을 때도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감정과 심장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런 감정이 어떤 극한의 이런 자극을 주게 되면은 심장이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극적인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약간의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마 계속 쌓이게 되면 매일같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아마 축적이 돼서 심장에 큰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스트레스 받는 거 전혀 없는데. 하지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조금씩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주는 상황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어떠세요?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장에 무리 주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하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피할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생각의 관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조금 관점을 바꿔가지고 이걸 반대로 즐기시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바꿔 생각하시고 그것을 즐기실 때 우리 심장에는 스트레스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이제 가장들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직업을 갖고 일을 할 때 당연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싶은 것, 또 입고 싶은 옷, 이런 것들을 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떠세요? 즐겁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심장의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생각을, 관점을 바꾸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러한 스트레스 주는 상황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번째 방법은
우리 한국말에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풀이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대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일들을 정기적으로 해주실 때 우리의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바로 그 사람을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즐거운 일들을,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즐거운 취미 생활들을 한두 가지쯤은 갖고 계신 게 좋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토할 수도 있고요.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노래를 강제로 부르게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무대에서 부르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거기서 노래만 부르면 너무 신이 나고 온갖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노래 끝난 다음에 왜 한 곡 더 부르라는 얘기를 안 하지? 앵콜을 안 하지? 이런 마음까지 가질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노래 부르는 것 자체,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일인데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문화나 배경, 예전의 경험 등등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내가 뭘 했을 때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지를 찾아보시고 그러한 일들, 취미들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주시면은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 하수도,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쌓이는 이러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면 또 깨끗해지고 하수도로 흘러내려가면 또 없던 것처럼 깨끗해지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컨트롤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 심장에 스트레스가 덜 쌓이게 됩니다. 먹는 음식으로도 심장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요. 또 같은 일인데도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스트레스 안 주는 그런 일이기도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심장이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심장을 자꾸 만들어 주시면 작은 스트레스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심장의 건강에. 그래서 이제 심장에 좋은 음식들을 좀 꼽아보려면요. 간단히 말하면 붉은색은 띄는 음식들은 다 심장이 좋습니다. 물론 천연적으로요. 딸기, 빨간 사과. 빨간 사과는 대신에 껍데기까지 같이 드셔야지 심장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빨간 고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홍당무, 예, 비트, 뭐 이런 빨간색 음식이 나는 것들을 드셔주시면은 심장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맛은 조금 쌉쌀한 맛을 내는 것이 심장에 도움이 됩니다. 한약 다들 한 번씩 드셔보셨나요? 예, 한약을 먹어보면 공통적인 맛이 대부분 씁니다. 한약을 드셔보시면 대부분은 뭐 안 쓴 약도 있지만 대부분은 씁니다. 이 쓴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병이든지 우리가 심장이 강하면 천천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든지 우리가 심장이 강하면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한약을 지으시게 되면은 내가 무슨 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항상 쓴맛을 내는 약재를 첨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약을 드시게 되면 아주 쓴맛이 강하게 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한약을 뭐 굳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음식 중에서 그렇게 쌉쌀한 맛을 내는 것을 찾아서 종종 드셔주시면 심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우리가 봄에 되면 춘곤증이라고 다들 아시죠? 봄이 되면 이렇게 졸렵습니다, 쉽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겨울 동안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는 이런 범위도 좀 줄어들고요. 활동 시간도 좀 줄어들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우리 몸도 신진대사도 좀 더 활발해지고 또 활동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치죠. 그럼 심장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꾸벅꾸벅 조는 춘곤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이 춘곤증을 없앨 수 있을까요? 예, 한 가지 방법은 봄나물, 나물들이 막 땅에서 새싹이 나오면서 올라오죠. 이런 봄나물들 드시면은 뭐 새싹 비빔밥이나 이런 걸 드시면은 춘곤증이 사라지고 정신이 다시 맑아지고 돌아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봄나물이나 새싹들에는 약간 쌉쌀한 맛이 들어 있습니다.
즉 심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쌉쌀한 맛을 내는 야채 같은 것들을 자주 드셔주시면 심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주시면은 아마 심장병이 있다면은 천천히 회복이 되게 되고요. 또 심장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